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맑고 아름다운 계곡들을 찾는 유튜버 계곡은 개골개골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마철에 조심해 주셔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쫙 설명드리면 지겨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영상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게 되면 우리가 친숙하게 보고 있던 옆에 있는 그냥 작은 하천 같은 것도 범람을 해서 굉장히 무서운 물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 산책을 한다거나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장마 기간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옆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를 보긴 했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뉴스에 장마 관련해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특히 하천, 그리고 좁은 물길 이런 곳 인근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옆에서 강 아니면 하천이 범람을 해서 글로 물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산 인근에서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산사태는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냥 발생하는 거거든요. 흙이랑 그리고 큰 돌들이 그냥 쏟아져 가지고 밑에 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물이 범람해서 침수되고, 그리고 이런 전봇대 같은 것도 탁 혹시나 쓰러지거나 하면 전기 감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혹시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곡 인근에 놀러 갔다가 비가 온다 싶으면 바로 그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만 지켜도 순환사고로 이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로는 아마 장마가 이렇게 위험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제가 직접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장마가 오기 전의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백담 계곡입니다. 물이 맑고 흐름이 잔잔한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곡에서는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물에 휩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계곡이나 강가를 방문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가능하면 물가를 피하고, 물의 흐름이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장마철 주의 영상을 이어서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이 영상을 활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 영상에 더불어 또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비선대입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촬영된 이 영상은 붉은 자켓을 입은 분은 일반 관광객이 아닌 당시 설악산 국립공원 구조대를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입산이 통제된 탐방로를 점검하기 위해 비선대로 가신 모습이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항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마철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고 영상들을 통해 장마로 인해 물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 잔잔하던 계곡이 단시간에 경류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한 비로 인해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살이 매우 거세지고, 이는 사람을 순식간에 휩쓸어갈 정도로 위험해집니다. 장마철에는 작은 개울도 순식간에 강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고 바닥에 쌓인 낙엽이나 돌들이 물살에 휩쓸리면서 발을 헛디딜 위험이 커집니다.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자연 속에서의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탐방로가 미끄러워지거나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장마 때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그냥 굴러갈 정도로 되게 물살도 거세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 인근에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제보해 주신 빨간색 자켓 입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안전상의 이유로 입산을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길을 막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저는 물에서 너무 많이 놀았다 보니까 그 물의 무서움 그리고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서
비가 조금만 와도 저는 물 인근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곡에 거의 미쳐 사는, 그리고 매일같이 들어가는 저조차도 장마 때는 일절 물 근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동참해서 올여름에는 수산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마 기간 끝나고 물놀이를 이제 다 가실 건데 각종 상황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당장 나의 가족이고 친구니까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계곡을 즐기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 말고 해난구조대, 말 그대로 사람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 이제 깊은 곳에서 물에 빠지니까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정석적인 구하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자,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영을 하다가 저렇게 요구조절 생깁니다. 네, 호적되고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 보통 친하니까 혹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먼저 이렇게 몸이 먼저 들어갑니다. 저렇게 되면 그냥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 속에 빠진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방법. 실전적으로 이제 요구 조절가 그때 누군가 빠졌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하는 방법이 전체 요구 조작 혹은 순환 사고의 90%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SSU건 뭐 해양 경찰 특공대는 필요 없어요. 이 몇 가지만 지키면 누구나 충분히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 조작, 호적 대주세요. 지금은 촬영 환경상 제가 물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육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안전장비를 차고 들어가세요. 지금은 제가 던져서 구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 조끼라든지 튜브라든지 들고 있어요. 들고 들어가세요. 그럼 물에서는 웬만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 요구조사 한 번 더.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면 멀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물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심해서 그냥 몸으로 먼저 뛰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SS 있을 때 교관님이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보통 옷을 뭐 벗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입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도 많이 입고 있으니까 이거를 벗어서 잡으세요. 그냥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할 수 있는 물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물속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야 구조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룰 첫 번째, 안전장비를 차고 들어간다. 그럼 문제 절대 없어. 근데 없을 수가 있어. 그냥 간혹 가다가. 두 번째, 물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옷도 없고 만약에 사람도 없다, 뭐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옷도 없다, 물 밖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다, 그럼 정말 죄송한데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사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돼요. 이 사람이 기절해서 안 움직일 때까지 놔뒀다가 건져와야 됩니다. 자, 잠시만 엎어질 수 있어요. 기절했어도 바로 건지시면 안 돼요. 두드려 봐야 돼. 머리서 사실 두드려 봐야 돼.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물 밖에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당연히 익히고 있으신 게 낫겠죠. 당연히 좋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방법,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두 번째, 물 밖에서 물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다. 세 번째, 뭐 이런 장비도 없고 저런 거 없을 때는 상대방이 기절하게 놔둬야 됩니다. 기절하고 나서 구조해야 됩니다. 제일 딱 현실적인 방법이고,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구조 근데 방법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 지켜요. 왜냐, 빠진 사람들 보통 내 자식, 내 뭐 부모님, 뭐 내 친구, 형제 이러니까. 그런데 진짜 구하고 싶으면 절대 물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SS나 이런 수상 구조 자격증 있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일단 안 들어가는 게 사진.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네. 즉석에서 네. 한 가지 궁금한데, 자 이제 우리가 계곡이나 네. 바다나 이런 데 이제 요즘 여름이니까 많이 놀러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면 놀러 갔을 때 그
실제로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안전사고를 당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수심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자기의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피로도를 계산 안 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들어가서 그냥 네, 놀고. 그냥 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날 경우가 엄청 많아요. 네, 쥐가 난다든지 혹은 그냥 1, 2m 자기가 발 대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수영 잘 하다가 한 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쫙 빠지면 없으면 당합니다. 참고로 당황하니까. 여기서 네. 이거 진짜 편집하고 내보내세요. 네. 순환 사고의 80% 이상이 1m 이상 이하의 수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순환 사고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80%가 1m 이하의 수심에서 일어난다고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화는 게 아니고. 저한테 화를 내시길래 죄송합니다, 이님.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인지를 해주셔서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그쵸,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 방법. 뭐 일반인이건 뭐 전문가고 뭐 들어가서 멋있게 구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맞죠. 그럼 오늘 이렇게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혹시나 폭우가 오게 되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혹시 모를 순환 사고를 접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거 다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비 올 때는 계곡 가지 말기, 그리고 장마기가 아닌 시기에 계곡이나 바다에 놀러가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말 99%의 확률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미리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혹시나 나 수영이 좀 미숙하다, 아니면 이 물 깊어 보여서 좀 자신이 없다 하면 미리 물 밑에 시야를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장비,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거를 착용을 해서 물에 들어가면 올여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정말 물놀이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장마 기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순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만나 뵙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 작년 저한테 이 영상을 써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무단 배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또 새로운 좋은 곳들로 많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이상 계곡은 계곡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